잘 모르겠습니다. 친한 친한 같습니다. 제가 이 무대 위에서 대중들에게 행복과 웃음을 준 지가 제가 원래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 소개하는데 박수 이렇게 적게밖에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박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번쩍 돼 있는 것 같아요. 열정이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네, 저녁에 또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네, 우리 이병규 사장님 진짜 이 스피치 외길 인생 우리 인생의 대선배님이신데 저는 이름은 방우정입니다.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로 소개를 하면은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우정 간단하게 영어로 룸 프렌드십 이렇게 소개를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소개는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좀 많이 다닙니다. 고맙고 감사한 덕분인데요. 강의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몇 년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청와대에서 전화 종종 받습니까?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몰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모찬인데 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자리인데 참 좋은 자리인데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롭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부드럽게 할 수 없을까? 전국에 수소만 하다가 제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참 아쉽게도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바쁜 사람입니다. 청와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이사장님하고 석 달 전에 이 날짜를 제가 잡았는데 이렇게 3개월 전에 선약이 됐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오십시오. 들어가고는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선약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용이고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 조율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십시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또 한 번은요, 참 재밌는 게 많은데 8년 전에 18대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통합민주당 당 총재 비서실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와, 진짜 놀라시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전화도 종종 받습니까? 하긴 뭐 청와대 통하고 이러면 국회의원들 알아서 오겠죠. 이런 얘기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꺼냈으니까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워크숍을 합니다. 1박 2일로. 그 1박 2일 일정 속에 저를 초청 강사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안 놀라니까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든지 말든지 편안하게 그냥. 저로서 영광이죠. 이 국회의원들이 나를 찾는구나. 능력을 한번 보여주자. 열심히 준비한 하루 전날 통합민주당 당 총재 비서실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지금 제복의 파동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저는 청와대도 못 가고 국회의원도 못 만났지만 저는 청와대 국회의원보다도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스피치를 위해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리더스 클럽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특히 취소되지 않는 이 강의가 더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아니, 박수를 치려면 타이밍을 정말 치는지 말든지 이렇게 뜨문뜨문 불안하게 이렇게 사람 타이밍을 못 잡고. 아, 그래요? 저 나쁘면 누가 생각이 나요? 김재동, 기분이 썩 상쾌하진 않습니다. 느낌이 중요한 거잖아요. 참 재밌는 게 김재동이라는 사람이 뜨니까 김재동을 키웠다는 사람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수백 명이 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조사를 해야 돼요. 정말 김재동 그 사람이 누구냐? 김재동 어머니라고. 저는 아빠가 아예 못 키워요. 지금 과거에도 정신없는데 김재동은 자기 엄마가 키웠어요. 다 믿으면 안 돼요. 2년에 있어요. 2년은 17년 전에 1999년도에 제가 원래 MC 출신입니다. 대구 이제 우방랜드 놀이동산에 전속 MC를 하는데 소문이 들려요. 대구에 정말 웃기는 애가 나타났는데 중요한 거는 저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아, 걔도 누군지 모르지만 얼굴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겠구나. 만나보고 싶다. 제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 얼굴을 처음 봤는데 얼굴을 본 순간
마음을 붙였습니다. 얘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무조건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때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제가 맡은 5학년들을 저는 김재동의 능력과 열정, 가능성을 믿고 과감하게 넘겨주죠. 김재동은 감동을 합니다. 7년 동안 마음속에 멘토, 저를 만난 것에도 최고 영광이었는데 저희 가장 큰 거래처를 물려받았으니까 그때부터 그림자 같은 생활이 딱 4년 동안 시작됩니다. 눈만 뜨면 만나서 다니고 생활하고 4년 정도 제 안에 내공을 쌓아가지고 오늘 갑자기 떠가지고 서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5학년도 다시 제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래는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5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도 대구 세계 육상선수대 100m 결승전에서 실격당할 줄은 0점을 저절해도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닥쳐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 것이 바로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개발 시간을 낼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김재동 남들 열심히 잘 생활합니다.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제 걱정이나 좀 있어요.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네이버하고 다음에 검색어 1위를 2번 했습니다. 와, 진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아니, 놀라는 거 하나밖에 없네. 마치겠습니다. 이거 맞죠? 아니, 검색어 1위는요. 아, 됐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검색어 1위는 연예인이 해도 영광이에요, 연예인 해도. 저는 한 번도 아니고 검색어 1위 2번 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이 전부. 그래서, 우연하고, 그걸과 묻더라. 사람이 그래도 어릴 때 바쁜데 시간을 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뭔가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뭔가 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기만 여러분이 도와줄 거는 뭐냐? 웬만하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은 그것이 여러분과의 첫 만남의 공감대자 소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하고 다음에 검색어 1위를 2번 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시네. 교육을 하면 효과가 나죠. 효과가 나죠.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나타날 듯 말 듯 뜨문 질끔. 확실하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아무도 못한 네이버 다음에 검색어 1위 2번 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이걸 3번이나 하고 옛날에 인터넷에 방우정을 치면 뭐가 떴느냐? 황토방 우정장 모텔 이게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 정말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방우정 치면은 이제 인명사전에 등재가 돼 있죠. 네. 검색 1위 하니까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옛날에 김재동 치면은 김재동 인물이 안 나왔어요. 김재동 초등학교 이게 나왔어요. 아직도 뜨지 못한 제 후배 MC 중에 김치주라면서 김치주. 얘는 아직도 못 떠가지고 김치주 치면은 이름이 안 나오고 김치 주실 분 이게 됩니다. 이게 나와요.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텔레비전에 1시간 특강을 했는데 검색어 1위가 올랐어요. 검색어 1위 하면은요 신문사에서 전화 옵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인분이 연락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네이버 다음에 1위로 딱 그러는데 다 검색 들어가거든요. 텔레비전에 특강했는데 검색 1위 한번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김재동이가 옛날에 무릎팍도사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그때 강호동 씨가 결혼을 안 하니까 미래의 청첩장을 적어봐라. 그러니까 김재동이가 사회는 이성영, 준에는 방우정 선생님 제 이름을 적었어요. 전국의 많은 시청자가 방우정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는 알죠. 저게 내구나. 그래 검색 1위 막 오르는 거예요. 저는 1999년도에 김재동이가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결혼을 하면은 선생님이 주례를 봐주십시오. 그때 주례 부탁을 받고 주례 준비만 17년 국내 최장기 주례 준비원으로서 작년 연말에 찾아왔어요. 제가 부탁했습니다. 야 네가 원하면 내가 주례는 봐줄 수 있다. 근데 부탁이 있다. 선생님 뭡니까? 이놈아 내가 그렇다니 있었을 때 결혼해. 김재동은 김재동의 삶이 있고 저는 제 삶이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저는 요즘 이제 전국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듣지 않는 강의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고 좋은 내용이라도 누구를 위해서 펼쳐지는 강의냐? 여러분들에서 펼쳐지는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주지 않은 의미가 없다. 어떤 분들은 강의 그러면 워낙 많이 받아왔으니까 똑같은 거
선입견에 억지로 앉아가지고 몸은 뒤틀리고 시간만 띄우고 강사 이름 황우정 적어놓고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강사 이름 동그라미가 색칠을 또 제 이름은 동그라미가 3개나 있어요. 칠할 것도 많아요. 이걸 한꺼번에 칠하지도 않습니다. 한 개 칠하고 안겨놨다가 요거는 20분 좀 지나고 또 칠해야지. 칠하고 깎아가지고 빗금 칠해가 반듯 땅에가 칠하고 이거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는 사람 많습니다. 강의하는데. 여러분 열정을 지금 오신 분들이니까 시청률이 좋죠. 다른 데는 많이 잡니다. 똑같은 내용 강의. 목사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 자는 사람님 사람에게 거기 자는 사람 좀 깨우세요. 그 역사의 목사님께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웠습니다. 강의할 때 자는 거는요 강사 책임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강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끌어가는 강의를 해보자. 그래서 17년 전부터 토크라는 강의를 해보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해보자. 일방적으로 들었는 것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대답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것은 오래갈 것이다. 근데 이 토크가 제 예상대로 5년 전에 대한민국은 토크 공화국이 되어버렸어요. 전부 토크입니다. 토크. 이 결정적인 게 안철수, 박경철, 김재동, 법륜스님의 청춘 콘서트가 교시가 되는 거죠. 저는 또 다른 강의 스타일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남들과 차별화된 전략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에서는 영상을 저는 안 씁니다. 영상을 쓰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강의 효율성도 뛰어나는데 왜 안 쓰느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만의 독창성을 집어실까? 힘들지만 칠판도 안 씁니다. 왜? 칠판만 보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다 걷어치우고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어?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은 참 무더웠습니다. 대구 그러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1등하는 게 무더위인데 올해는 뺏길 뻔했어요. 서울 쪽에. 이상하게 그쪽이 더 더워가지고.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제는 폭염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입니까? 뭐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나 대답 안 할까 싶어가 가을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어봤는데도 이걸 꼭 다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녀보면은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저는 뭐 경상도 분이니까 경상도라 그러면은요, 끈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도 있고, 집념도 있고, 속도 깊고, 그 딱 2% 부족한 게 뭐냐? 경상도는 아직도 무뚝뚝하고 과묵하다. 표현력이 부족하다. 전국적으로 휴대폰 요금이 경상도가 제일 적게 나옵니다. 맞아요. 조세범 나와요. 할 말 있어야지. 통화하는 거 맞습니까? 뭐? 알았대. 제가 다른 데 가서 경상도 통화해서 알았대. 좀 끊으라고 그랬어요. 맨날 불러가지고 소용없다고. 알았다는데 무슨 영화 그러니까 알았다는데. 알았다면 끝이겠다 말이야. 상황 좀 너예요. 제가 사회 보는데 경상도에 구매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10명 중에 7명 대답이 똑같아요. 집에서요. 집이 그래서 사람은 집을 살려는가 봐요. 집 없는 사람은 무슨 보일러실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말을 끌어나가야 되잖아. 인터뷰를.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다가오는 가을에 가족끼리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대답하라 합니다. 없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거지 말겠다는 거지. 말 맞자 말 맞자. 오늘같이 기쁜 날 노래 한 곡 하시죠. 내가 와요. 무슨 싸가지 같은 무슨 인터뷰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학교 교육은 선생님이고 가정과 사회의 거울은 부모님이 거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런 리더스, 지도자 과정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교육에 국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를 고등학교 3년 인터뷰하는데 요즘 애들 얼마나 잘 먹이가 덩치는 좋죠. 덤버스 들어가지고 어느정한 무대에 올라가게 저는 인터뷰한다고 어서오세요. 학생입니까? 대답이 뭔지 알아요? 선생으로 삐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매일 그만두려고 힘들어가지고. 아니, 물어보면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충청도 쪽으로는, 충청도도 많이 가는데, 17년 전에 갔을 때는요, 진짜 리액션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저는 토크 강의이기 때문에 리액션을 안 해주면 굉장히 힘이 들고, 너무너무 힘들면 리액션이 없으면 강의하다가 순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충청도 그때 너무 반해줬어. 지금은 잘하는데 17년 전에 그 사람 마음을 못 읽거든요. 내 혼자만 떠드는 거예요. 그래 하도 거의 탈진해가 내려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제가 유명한 토크 강사인데 충청도에 반은 게 없으니까 담당대 웃으면서 충청도는 집에 가서 웃습니다. 대우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웃고 싶으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많이 웃고 살아가려는 거지. 아이들은 얼마나 잘 웃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혼자 있어도 싱글벙글. 아이들에게 까꿍 그러면 까꿍 넘어갑니다. 어른들에게 까꿍 이러잖아. 거의 뭐가 있나.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10배, 100배, 1000배 많이 웃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서 웃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그러면은 가을에는 가을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럿이 있으면 묻어가요. 여럿이 있으면 1대1로 물으면 대답하는데 여럿이 있으면은 아이고 뭐 구태여 내가 대답할 필요가 뭐 있겠노? 누가 해도 하겠지. 다 그런 마음은 거고 어떤 사람 한숨도 떠서 우리가 대답 안 하면 뭐 답답하면 지가 하겠지. 제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집에서 하고 묻고 대답하지. 계절 어느 계절입니까? 가을입니다. 물으면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 저는 또 물어요. 혹시 못 들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절 어느 계절입니까? 두 번째 물으면 모든 분들이 대답할 생각은 안 하고 속으로 의아해합니다. 저게 정말 몰랐으면 나 사람을 테스트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저를 평가하는. 저는 오디션을 받는 강사가 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세 번째 목소리를 펴가 지금 계절 어느 계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그때부터 표정이 경기 그걸로 속으로 걱정을 합니다. 야 오늘 강의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생각하잖아요. 혹시 가다가 아무나 찍어서 시키면 왜 안 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앞에 앉은 사람은 맥박이 빨라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왔구나. 그러가면 놀랍니다. 저게 왜 시키면 말씀 못 듣고 중간에 뭔가 노래를 써요. 저기까지 올라가 안 올라가. 뒤에 앉은 분들은 역시 강의는 10분 일찍 와가 뒤에 앉아야지. 뒤에 앉은 사람 중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저 강사가 워낙 특이해가 뒤에서부터 먼저 시키는 거예요. 별의별 걱정을 다 하면 별의별 걱정을 해요. 교육을 하다 보면 앞에 앉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잖아요.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스스로 앞에 앉는 경우가 있고 무려 90%는 늦게 와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는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전부 쫙 이러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주십시오. 뭐 장근정 효 콘서트를 한다. 아니면 조용필 리사이트를 한다. 뭐 나훈아 빅쇼를 한다. 입장료는 똑같다. 선착순이다. 그 전날 매표소 앞에 자리 깔고 잠을 자요. 앞에 앉으려고. 근데 교육 특강한다 그러면은 자네는 뒤에서부터 차고 있습니다. 한번 턱턱 밀었어요.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앞에 오면은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강사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거고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뭐 재밌으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가 인생에 가장 믿어서 쓴 경험이다. 학생들을 불러내가 많이 시켜요. 트레이닝을 시켜요. 근데 재미는 있는데 앞에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걸 두려워가지고. 뒤에만 빡빡하게 앉아있어요.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루는 저벅저벅 걸어가가지고 제일 뒤에 가서 오늘은 저거 책상 돌려. 책상 다 돌려고 했어요. 오늘 다 돌려서 해볼까. 그러면 문제가 뭐냐. 늦게 문 열고 들어오는 애가 놀래가지고. 뒤통수가 뭐야. 저거 알고 있어.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잘못 들어왔는데. 때로는 생각이 바뀌면은 세상이 즐거워질 수가 있다. 저는 늘 긍정의 말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쉬운 것을 얼마나 해보냐. 피할 수 없다면은 즐겨라. 이런 이론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거고 계획보다는 실천이죠. 보고 듣고 배운 것은 행할 수 있습니다. 1톤의 생각보다도 1g의 실체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재노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인터넷에 어록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디 좋은 거 뺏겼구나 네이버 검색 들어가.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했던 딱 두 마디가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딸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얘기하면서 마음먹기에 딸린다. 그리고 자식 새끼 속 썩이면은 니도 결혼해가 니 새끼다가 키워봐. 딱 이 말입니다. 두 마디. 네. 굉장히 명언이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어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지. 시작하기 전에 그거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길이 없으면은 길을 찾아야 돼요. 찾아도 길이 없으면은 만들면 길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을 씻으면 묻어갑니다. 아주 안 좋은 거죠. 10명씩 조를 저희가 조장을 뽑아요. 그럼 10명 중에 조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도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도 질문에가 대답하지 않으면 오늘 특강은 자습니다. 오늘 야자하세요. 야자. 책도 큰 거 봤는데 줄 거 가면서 공부하세요. 10명 중에 조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다면요. 여러분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나는 적극적인 사람, 나는 리더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통솔력,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 요즘은 막내가 해야지. 이런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의 의견이잖아요. 제가 생각해서 10명 중에 조장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철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돼요. 즐겁지 않아요. 신발이 나잖아요. 그래야 능력이 오르지. 그런데 우리나라 10명 중에 누가 조장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화장실 갔다 늦게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장이 돼요. 그런 사람들. 이걸 30년을 봐, 30년. 10명씩 조장 뽑는다고 하면 자기 뜻봅니다. 네, 썩 빠져버려요. 왜 혹시나 조장 뽑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잔머리 굴리거든. 그렇잖아요. 머리 아프잖아, 귀찮고. 그래, 밖에 나가 아무도 없는데 왔다 갔다가 시간 띄웁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나가 이제 조장만 뽑았겠다. 자기 판단에 옳았다. 룰루 날라 노래 부르는 소리가 막 9명 돼 있노. 걱정스럽게 기다렸다가 발표하는 모습으로 어이, 이 조장 뵐게. 여러분, 그 사람 입장이 되십시오. 원하지 않은 조장을 갑자기 맡게 됐으니까 어떻게 밤에 다리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꿈을 꿔도 밤새도록 조장을 하고 조자만 들어가도 경계를 갖고 가봐요. 그런 사람들이 조장이 내가 무슨 조가 활성화되느냐? 왜? 억지로 해놓으니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고맙고 감사 마음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가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긍정의 마인드 컨트롤. 네. 조별로 장기 자랑합니다. 1조 나오세요. 노래는 누가 불러야 돼요? 뭐 사람이 좀 물으면은요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을 10명 중에 노래 누가 불러야 돼요? 대답을 좀 상냥하게 해요. 경상도 두 번 묻지를 못해요. 짜증이 왜 또 이래 뭐라 그러면 삐지가 말도 안 믿어.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역시 리더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관심 있잖아요. 이런 열정이 있잖아요. 10명 중에 노래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 노래 하고 싶은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불러야지. 다른 데 가서 10명 중에 노래 누가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절반이 조장이 불러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따로 분리수거해가지고 재교육을 해요. 재교육. 만만한 게 조장이라는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만만한 게 조장이에요. 그렇잖아요. 노래는 부르고 싶은 사람이 불러야 듣는 사람이 즐겁지. 근데 우리나라 10명 중에 노래 누가 부르는지 알아요? 아쉽게도 아무나 미래가 밀리만 노래 불러야 돼. 밀리만. 이 사람이 노래 부르가 노래 무슨 기쁨과 감동을 주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은 고통과 고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조별로 장기 자랑합니다. 1조 나오세요. 조장은 이렇습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한두 명은 이렇어요. 어느 조직이든지 조장을 추종하는 세력은 한두 명이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나머지 7명은 관망상태입니다. 빨리 나가라 조장 부르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앉아서 조절하는 사람. 다 나오세요. 나오라는 순간 제 옆에 아무도 안 옵니다. 뭘 시키가 급이 나가. 전부 엉덩이 쭉 빼가고 전부 가세, PT, 여불대기 주름이 있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 즐거운 시간대 10명 모두가 경직대가 있어요. 10명 공통점이 뭐냐? 놀랍게도 10명 모두가 한결같이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왜? 밀리면은 노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머리에 있으니까 절대로 안 밀립니다. 절대로. 밀리면 노래를 하다니까 힘 쫙 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밀어도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노래 누가 하시겠습니까? 한 명이 찍어봅니다. 여기 노래 잘하면 9명은 안 시켜도 막 기대가 왔어요. 남의 불행이 나의 기쁨을 하다는 순간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 무슨 기쁨과 감동을 주겠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은 고통과 고문입니다. 이왕이면은 어떠한 마음으로 임한다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노래방 가자.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자기는 어울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중요한 거는 노래 끝까지 부를 줄 아는 게 남행을 찾다는 한곡밖에 없습니다. 친구들이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막 억지로 따라가지고 근데 가자마자 적극적인 친구가 첫 봤다. 남행을 찾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김원가라는 사람 모르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딱 하고 왔는데 회식하러 가서 속으로 비 내리는 호남스럽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비 내리는 호남스럽고 그때부터 깝깝합니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단체 생활이니까 동료들은 책을 2권이라도 찾아가는데 찾을 건 없고 자기 순서는 다가오고 잠을 안 쓰겠죠. 슬며시 빠져나오고 대책을 세웁니다. 자기 혼자 살아나는 대책은 잘 세워요. 내가 남의 걸처를 불러서야 됐는데 자신 없지만 소양강천이라도 해야지. 만만한 소양강천이니까 해적은 소양의 준비가 마음 독하게 먹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경험이 왔네 벌써. 남들이 소양강천을 2절째 불러 2절째.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도 못하고 남들은 스트레스 풀고 엔돌핀이 솟아나고 활력이 넘치는데 자기 혼자 큰 집을 안고 온 것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말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이 남의 결차를 불러요. 나는 정말 남의 결차를 부를 게 없다. 그러면 또 남의 결차를 부르세요. 똑같은 남의 결차 두고 불렀다고 우리나라에 구속된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결차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철도청에 직접 알아봤어요. 새벽에 출발하는 남의 결차도 있고 아침 먹고 출발하고 중참 내 점심 먹고 저녁감에 해결하면 경상도 말로 세비리스 천지 삐까리 수두루 뻑뻑 한거이 억수로 많다. 엄청나게 많다. 포항, 영덕, 울진, 청송 계락이 요 알아듣는 사람은 고점 출신이야. 그러니까 계락이다. 계락 많이 있다. 천지 삐까리다. 사투리는 적게 있다는 뭐라 그래요? 사투리는 좀에 있다. 좀에 있고 알아야 돼. 이것도 좀에 있다. 시가리 알아? 시가리 시가리가 뭐예요? 이 새끼 이 새끼 머리 하얀 거 한 50 정도 돼야지만 알겠습니다. 머리 하얀 거 참을성 있으면 하얀 게 나오잖아요. 손톱으로 띄면 땡땡이는 소리가 나요. 아세요 그걸? 시가리잖아요. 이게 이가 되잖아요. 이가 그렇잖아. 옛날에는 목욕도 자주 못하고 옷은 두껍게 입고 전기는 안 들었지. 엄마들이 겨울 되면 내복 벗어가지고 뒤집어가 이 잡잖아요. 박음질인데 근데 이들이 줄서가 다닙니다. 그 자꾸 막 피가 틱틱 튀어 그게 40~50년 전에. 그 우리 엄마는 잡대가 안 되고 그런 꿀에 찌집니다. 이게 40~50년 전에 이런 식이잖아요. 일부러 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남의 걸 쳐도 남들이 불러도 내가 부르시면 부르면 되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깜짝 놀랄 사실이라니까요. 남의 걸 쳐도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뿐인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살아가죠. 내가 존재할 이 사회는 내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6년도에 그 무더운 여름을 나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남녀노소 지휘관을 막론하고 늘 자기를 내려놓고 기 기울면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지금까지 살아면서 수많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고 앞으로 닥쳐올 삶에서 이겨야만 여러분들의 삶을 연기할 수 있다면, 거기서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마침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어진 자기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저는 제 일을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은 저보다 인생의 경험도 더 풍부하신 분도 계시고 각 분야에 저보다 더 전문가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주고 저를 초청해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은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났어요. 5시 50분 KTX를 타고 서울에 가서 현대해상 프로그램 특강을 했습니다. 어제는 사천에 갔습니다. 사천 남일대 리조트에 가가지고 경상남도 도의 의원들 특강을 했습니다. 한 50년 이상 정도. 그저께는 청주에 가서 한국공항공사 특강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주석이도 다 근무했어요. 공항에. 네. 내일은 신안산대학의 CEO 과정 특강을 합니다. 올해는 무주 리조트의 유치원 원장 100명 강의를 합니다. 또 토요일 날은 아침 7시에 무슨 강의를 서울의 총각내 야채 가게라고 이영석 대표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침 7시에 강의를 들어요. 저녁 7시고 7시. KTX도 그때 운행도 안 하는데. 그래갖고 여기에서 새벽 1시 반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5시쯤 도착하고, 우동 한 번 먹고 그러면 7시에 강의하면, 그 강의 마치고 또 김해로 가야 돼. 1년에 한 300군데 정도 강의를 다녀요.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기업자 들어가는 기간만 친근에 다녔던 데가 뽑아보니까 저는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능력에 대해서. 강의 다녔던 데가 국정원,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청, 강원도청, 기업원회. 제가 넉 달 전에 세종시에 교육부 특강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국무총리실에 왔습니다. 국무조정실. 거기 강의를. 니어는 시각강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뭘 대단한 사람도 불러주고 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저는 항상 이런 무대 했을 때마다 설레는 마음을 보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리더스 클럽 여러분들 개강하는 날이잖아요. 이사장이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또 초청 특강으로 자리를 내려내 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저는 항상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했습니다. 특히 많은 전국에 다녀서 강의를 해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대구에 계신 여러분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 고맙고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그러겠습니다. 아 참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저 늦었네. 저 결혼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제일 중요한 걸 소개를 안 해가지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는 전부 걱정이 돼가지고 제 강의에 관심도 없고 전부 결혼은 했는가?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편하게 대하세요. 결혼을 했습니다. 네, 결혼을 저는 늦게 했어요. 오후 2시에 결혼했어요. 이런 유머를 좋아하십니까? 예상외로는 이런 유머 청소년들이 하면은 썰렁하다고 야유가 나오는데 거의 폭발적이네요, 여러분들. 이게 요즘 그 회자들은 이제 아주 유머 그렇잖아요. 썰렁한 거. 이런 유머 조금 많이 해드릴게요. 네. 오후 2시에 했다 그러면은 믿으면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강사님은 뭐 점심만 주려고 그때 했습니까? 뭐 잘못 키네 생각보다. 이런 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네요. 제가 이제 아까 30년이라고 그랬어요. 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여기 우리 이사장님은 35년에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역사 아닙니까? 대구의 스피치의 역사죠. 예, 사실은 기업도 30년을 버티기 어려운 건데 대단하잖아요. 저는 이제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게 30년이 됐어요. 예. 30년이 되니까 여러분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번에 30년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 해드릴까요? 싫어요? 말을 해주세요. 눈이 번쩍 뜨이는 얘기 해드릴까요? 좋아요.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렇게 자다가 눈이 번쩍 뜨이고. 예. 처음에는 제가 대구에서 86년도에 레크레이션 했어요. 레크레이션. 네.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제가 레크레이션을 대구에서는 1기입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직업적으로. 그 당시로서 이제 YMCA만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고 제가 레크레이션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1995년 6월 27일 날 대한민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뭐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됩니다. 21년 전에. 네. 이제 직접 구청장하고 시장은 이제 시민과 국민이 뽑는 거예요. 그게 21년이에요. 21년. 네. 그렇게 되면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큰 변화가 뭐냐? 축제가 많이 생겨나요. 대한민국에.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대구도 가장 대표적인 뭐 컬러풀 축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치맥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분야 주고는 마디 페인팅 이런 축제가 막 생겨나요. 그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그 축제를 진행할 수 있는 사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MC. 새로운 직업으로서. 그걸 우리는 이제 이벤트 MC라고 합니다. 제가 이벤트 MC 출신입니다. 레크레이션을 하다가 이제 이벤트 MC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웬만한 축제 다 사회봤을 겁니다. 아마 제가 대구에 워낙 오랫동안 했으니까 아직도 대구에서는 강의하는 줄 몰라요. MC인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사회를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사회를 많이 보고 이러는데 김재노이가 제 문화성으로 들어가요. 7년 전에 저를 보고 마음속에 멘토로 삼고 제가 키워도 너무 키워버렸어요. 새끼 호랑이를 키워버렸어요. 얘가 승승장구해가지고 급성장해가 제 거래처를 싹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거래처가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그건 밥줄이에요 밥줄. 근데 얘가 제 거래처를 싹 들고 다닙니다. 얘가 내보다 나이도 어리죠. 얼굴도 더 불쌍하게 생겼죠. 눈도 더 작죠. 가격도 싸죠. 말도 잘 듣죠. 경쟁에게 밀리는 거였죠. 박원전 씨는 부담스럽다. 나이도 많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전화도 공손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박원전입니다. 전화기를 뭐 넣는 줄 알아요?
김재동 연락 잘해주세요. 더 이상 바보처럼 찾지 않는 거죠. 대한민국 최고 MC 언어를 갑자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위기가 오는 거죠. 나이 40에 최고 MC인데 내가 은퇴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변화를 줄 때는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아봐야 돼요. 제일 오랫동안 해왔고 제일 자신 있는 거. 나는 대인들 앞에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게 제일 오랫동안 말해왔고 잘하는 것이다. 그건 제일 좋은 게 뭐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무대에 서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MC 말고 뭐가 있을까? 17년 전에 그래, 강의에 도전하자. 획기적인 겁니다. MC를 하다가 강사를 한다는 것은요, 180도 변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죠. 근데 남들과 차별된 강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크랩을 도입을 하고 이벤트 MC처럼 재밌는 특강을 하는 거죠. 결국 제 얘기를 맞췄다는 거죠. 지금 한 250에서 300회 정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벤트 MC를 할 때 우리는 우물안의 쾌거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광주의 MC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영원한 교회를 한번 하자. MC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자. 그러니까 광주의 후배가 선배님 이왕 하는 거 전국적으로 한번 모입시다. 그래서 대전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전국의 MC들 천모임 치고 굉장히 많이 왔었죠. 여러분 MC를 120명 모이면은요 가관입니다. 가관이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같은 애들 12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만 있어도 시끄러워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난립니다. 서로 마이크를 잡아야 난리예요. 얘들은 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애들은 마이크 못 잡으니까 집에서 자기 마이크를 가지고 다녔어요. MC들은 자기 마이크가 있어요. 전용 마이크가.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초대 회장을 했어요. 전국 MC협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은 14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6대 7대 회장까지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MC로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제는 강사로 전환을 했죠. 한 분야에 10년을 하면은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전문가. 대단합니다, 이거는. 그런 친구가 적합하죠. 20년을 하면은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가라고 합니다. 대가. 그 분야의 대가다. 30년을 했다. 이런 기록은 종처럼 세고 이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워낙 SNS로 급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이 30년을 버틸 수 있는 기업도 잘 없어요. 30%도 안 됩니다. 영광이죠. 30년을 했다면은 저는 그 분야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0년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뭐 강사님은 9살 때부터 했습니까? 많이 친해졌네 이제. 강사님 이런 소리도 하고 제가 원하는 쪽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 같은데 10살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검색해 오실 분 계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네. 광고정 쳐보세요. 인터넷에. 휴대폰에. 네. 몇 년생 나와 있습니까? 61년. 어느 분이 맞추셨어요? 저 선물을 드려야 돼요. 네. 우리 쌤 주민등록 등본 띄우시면 선물 교환해. 인물이 아주 잘생길 뻔했네요. 멋있어요. 진짜 제가 봐도 아주 멋있습니다. 61년생입니다. 저는 61년생. 네. 61년 5월 9일 신축년 신축 61년생 있어요 오늘. 와 역시 인물이 더 잘생기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울 보는 것 같습니다. 61년생 신축년 소띠. 네. 저하고 누가 동갑이냐면은 오바마라고 알아요? 알아요? 친해요? 네, 브라이 잘 나왔어요 오늘. 멋있어요. 네, 가을 분위기가 아주 멋쟁이네요. 그렇잖아요. 네, 미국의 대통령한테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최근에 제가 석 달 빨라요. 저는 5월생이고 오바마는 8월생이고 만나요. 말을 듣던가지. 자기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잖아. 동갑 계라도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취임식 할 때 제가 못 갔어요. 초청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30년을 무대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60년대생은 우리가 베이비 붐이라고 했죠.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우리나라에 715만 명이 태어나죠.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촌에 모종 보듯이 막 퍼버렸어요. 길 가다가 발에 걸리면 몇 살 하면 58년 개띠 그렇습니다. 58년 개띠. 왜 58년 개띠인지 알아요? 58년 개띠가 대한민국 최초로 100만 명 돌파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발에 걸리는 게 58년 개띠예요. 그럼 제가 어릴 때는 계산 못하고 좀 부족하고 이러면 빗대가 이 마산사고 나오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나는 너무 궁금해요.
상고라 그러면 대한민국 수재들이 옛날에 다 갔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증계를 이끌었잖아요. 역대 대통령 세 분이 상고 출신입니다. 목포 상고, 부산 상고, 동지 상고. 그렇잖아요. 남은 데는 강릉 상고가 나왔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왜 계산도 못하고 부족하면 그때가 마산 상고라 그러느냐. 제가 수사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지만 일설에 의하면은 옛날에 마산 상고가 큰 불이 나가지고 학적부가 다 타고 자료가 하나도 없다. 학교 안 나온 사람은 전부 마산 상고. 그러니까 거의 경상도의 절반이 마산 상고. 초등학교 안 나와도 마산 상고. 초등학교 나와도 마산 상고. 그래 학교 질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문화가 회갑 잔치를 걸렸어. 회갑 잔치. 그렇잖아요. 60까지 살면은 오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함으로 잔치를 열어줬어요. 지금은 4, 50년 전에 해줘서 회갑 잔치도 없잖아요. 애들이 무슨 잔치합니까? 덩어리인데. 제가 내일 모레 회갑인데 오래 살아도 잔치하겠습니까? 동네 부끄럽고. 지금 시골에 가보세요. 70대도 경로당 가도 지정수도 없어요. 문 옆에 고풍시대 쪼그려 앉아있다가 80대 사람이 야 뭐 지방에 막걸리 더빙 받아왔나? 쫓아가서 시부름해야 돼. 어떤 데는 90대 사람이 80대 사람 보고 니도 따라가라 심심한데 80대가 막걸리 받으러 가야 돼요. 이 시골이 현실이잖아요. 몇 년에 충북 보원에요 뉴스 나왔습니다. 경로당이 하나 생겼는데 조건이 뭐냐? 80세 이상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79세 아저씨가 주민등록증 대줘가지고 바꿔당했어요. 어리다. 그분 재수해가지고 어렵게 경로당 들어갔어요. 들어가도 문 옆에 앉아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100세 세대를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얼마 전에 자료를 보면 58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2명 중에 1명이 100세를 맞이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 보셨습니까? 지구상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146세 나왔잖아요. 146세 1870년도에 태어난 사람. 이분의 소원이 뭔지 알겠습니까? 뭐겠습니까? 146세의 소원이 아닙니다. 죽는 게 소원이다. 진짜 그래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죽는 게 소원이다. 왜 그럴까? 아들, 손자 다 죽어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100세 세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양원에 누워서 20년, 30년 동안 살아보지도 못하고 살아갈 것이냐? 10년을 살아도 이 사회에 본하면서 뭔가 목표를 쫓아서 꿈을 지니고 뭔가 노력하면서 활동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과제라는 거죠. 저는 나이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30, 60, 90으로 3등분 한다 그러면요. 30은 준비 과정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리고 30부터 보통 이제 새로운 사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56세니까 26세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61생에 있어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는 60까지는 하겠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좋은 직업입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그래도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고 자치단체장들 다 만나서 동네 다 할 수 있고 그러고 뭐 어떤 데는 삼성현대는 차량도 제공해주고 네. 삼천CC 기사까지 해가지고 호텔도 다 잡아주고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도 나는 강의는 30까지는 안 하겠다. 60까지는 안 하겠다. 왜? 또 다른 분야에 도전을 위해서. 그럼 60에 뭘 할 것인가? 50이 넘어서 내가 60 넘어서 뭘 할 것인가? 비슷한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루지 못했던 꿈이 마지막 꿈이 저는 연극 배우로 데뷔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모노드라마로 만들어가 이런 공연장에서 저는 공연을 하고 싶어요. 그게 꿈입니다. 저는 줄 서는 연극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객석 10개만 달랑 만들어가지고 선착순 매직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앞줄 말고는 필요 없어요. 다 돌아가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200석 공연장 10명 앉혀놓고 하면 뭐합니까? 10개만 만들어놓고 매직 걸고 10명만 하면 되는 거지.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방송국에서 무조건 취재를 하러 옵니다. 방호정 모노드라마 3개월 연속 매진의 비결이 뭔가? 객석이 10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표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나도 들어갈 수 없나? 명품이